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계엄 기획에 어떻게 검찰이 빠질 수 있겠느냐는 상식적인 의심이 있어온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건 계엄 선포 후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로 가면 방첩사가 이들을 지원한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검찰은 공소장에는 검찰과 국정원이 아닌 수사기관과 국정원으로 기재하면서 검찰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어 비아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는데 이것을 김성훈 경호처장이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3번이나 기각하면서 검찰의 내란관여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3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갑자기 공수처를 압수수색합니다. 국조특위에서 국힘 주진우에게 윤석열 관련 답변을 공수처가 허위로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연휴가 지나자 공수처는 3번이나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차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대반격을 펼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란진상조사단의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의 내란 개입 증거가 드러나다. 내란의 밤 12월 3일 계엄 선포한 시간 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과 검찰에 인계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대검 과학수사부가 움직였다는 증거를 찾았다. 검찰이 올 거라고 여인영이 말한 1시간 후인 00시 37분경 실제 대검 과학수사부 박모 부장검사로부터 방첩사 송모대령에게 전화가 왔으며 이어 송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에게 전화 상의를 했다. 검찰, 방첩사, 국정원 순으로 순차,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직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있다. 대검 포렌식 담당 조직이 방첩사, 국정원까지 순차 모의하고 현장 출동까지 한다는 것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란의 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내란에서 검찰의 내란 가담 수사를 촉구한다. 자,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네, 12.3 내란 당일날 대검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에 연락을 했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국정원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선관위에 출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급 검사 2명이 출동하고 서로 연락을 방첩사와 국정원과 취하고도 검찰은 내 식구 감사기로 내란 진상 조사에 가담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37분, 00시 54분 대검 선임 과장과 방첩사 대령, 국정원 처장 사이에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주요 제보를 획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확보된 자료와 제보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여인영의 지시와 정성우의 명령 하달 후 12월 4일 0시 37분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 부장검사급입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 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0시 53분경 방첩사 대령은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 간의 통화 내역은 이번 처음 밝혀진 것으로서 그 한밤중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과장은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자, 당연 검찰 독재 정권이자 내란 정권의 수괴가 잡혔으니 검찰의 폭망은 당연한 것인데 그 서막이 바로 오늘입니다. 검사 잡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내란 개입 증거를 찾아내고 그리고 시민들은 이들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최민희의 과방위도 홈런을 날렸습니다. 류일임의 청부민원 사주와 구글 부사장 미팅 망신건 등의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작년 6월 류일임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가족 및 지인들의 방심이 청부민원 사실에 대해 정말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부분은 권익위 조사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얘기인데 그만. 아니 없습니까? 해서 없다고 했어요 지금. 예. 없죠? 예, 없습니다. 없다고 다시 또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방위에서 직원의 양심 선언이 나왔습니다. 장경식 증인, 김종인 증인에게 받은 보고서 류일임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여러 정황이 있고 보고하러 갔죠?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그 류일임 위원장이 장경식 단장 과거 장경식 단장이 권익위 조사에서 류일임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뒤 장경식 단장에게 류일임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라고 두 차례 말한 일은 있습니까? 네,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또 작년 6월 구글 관련 발언입니다. 아젠다하고 맞지 아니한 분을 만나 오셨습니다. 다녀오신 후에 심지어 민망한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구글 관계자 만나서 언성 높이고 책상 내리치고 논란이 일었는데 그걸 또 자랑하셨다는 폭로가 내부에서 그건 있었습니다. 전혀 사실과 결국 다릅니다.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예. 결국 침묵하던 구글 측에서 나중에 그렇지 않다. 방심위 주장에 의하면 방심위의 유튜브 관련 논의를 위해서 사전에 협의했고 콘텐츠 삭제도 약속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구글은 부인했습니다. 구글이 거짓말했습니까? 나라망신 조금 그만 시키시고 방송 심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절대 방송 관련된 일은 다시는 맞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랬습니다. 구글 부사장 면담 때 민망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었죠. 류일임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손으로 테이블을 쳤잖아요. 맞죠? 그 이제 부사장이 그 신속 삭제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확약을 하지 않으니 류일임 위원장이 화가 났던 것이에요. 그렇죠? 좀,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글과 우리가 구글에 협조할 사안이 많잖아요. 방심위는.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구글 측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인가 한국 법인에서 왔었고요. 예, 당황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자, 무너지는 검찰 독재 정권, 내란 정권의 뚝에서 각종 오패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민주당임을 자랑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자랑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아마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처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거 끝난 후에 이제 5월 며칠 날 아마 임기가 시작됐을 텐데요. 지금 해외에도 거의 안 나가고 네. 소위 7, 8월, 1, 2월은 다 휴직이라고 해서 네, 원래 네. 국회를 열지 않아요. 네. 그 평소에도 거의 본회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지금까지 선거 후에 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그야말로 정말 전력 질주해 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40%를 넘었어요. 원래 10%대였어요. 아, 원래 꼴찌. 10%? 아, 그랬어요. 꼴찌인데 얼마 전에 조사한데 44%인가 국회를 신뢰한다. 그런데 그 솔직히 여당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쵸? 거기 지금 그렇잖아요. 개판인데. 우리 야당 쪽의 역할 때문일 텐데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과가 나든 안 다 문제지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그렇게 국회 활동을 했는지 적이 없대요.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무 열심히 또 하세요. 초선처럼. 당내의 분위기, 국회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데잖아요. 그 초선 국회의원들이 다선 의원들한테
원래 국회 이래요? 처음이야. 우리도 처음 겪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아, 너무 감사하죠,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아, 너무 감사하죠.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운명이 바뀝니다. 맞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